수업하시죠? 수업하시죠. 예.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예. 잘 쉬셨죠? 자, 그러면 이제 사회질서 위반 100%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3조, 104조, 103조 한 문제 나오고 104조도 한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104조는 10년도 6번 나왔고요. 103조는 매년 기출입니다. 매년 기출. 자, 그래서 볼 건데, 자, 일단은 판소노트는 몇 페이지냐? 7페이지입니다. 판소노트 7페이지. 자, 책에는 몇 페이지냐면 286페이지입니다. 286페이지. 자, 그 이제 103조, 104조 똑같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회질서 위반 7페이지, 판소노트 7페이지. 자, 어떤 거였습니까? 종류가 뭐가 있다고? 자, 우리가 원에서 법률행위를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 사회질서 위반되더라 해가지고 분류를 하니까 7가지 나누죠. 정인자 사생, 정인자 사생, 104조 동기의 불법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인자 사생 104조 동기의 불법.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정인자 씨가 시험 다 돼서 100일 만에 104일 만에 와가지고 합격한다고 1일차 같이 한데 왔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인자 씨가 시험 100일 정도 104일 남겨놓고 와가지고 합격한다고 동시에 합격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 왔습니다. 이건 동기가 아주 뭡니까? 불법합니다. 그래서 동기 불법. 배우셨어요? 정인자 씨가 사생절단했지만 104일 만에 합격한다는 것은 동기가 아주 불법하다 이 말이야. 동기 불법. 정인자 사생 104조 동기 불법. 저기 뭔데?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자, 판소노트 봅니다. 뭐로 되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자, 경매 입찰 담합 행위 나오죠? 이중매매인데 무슨 가담했을 때 적극 담 미음이죠? 무효다 이 말이에요. 밀수자금 대차계약 금전과 조건이 결부돼서 사회질서 위반이고, 오로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맺었을 때도 사회질서 위반이 된다. 됐죠? 자, 그리고 이 사회적 타당성 위반은 무슨 무효라서 위에 절대적 무효라서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체크하시면 되고. 자, 인륜에 관련 반행입니다. 인입니다. 인륜에 관련 반행에는 무슨 계약? 첫 계약인데, 첫 계약은 뭐예요? 무효인데 첫 계약의 부수 약정, 처가 죽으면 처로 입증하기로 한 약정,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부수 약정도 뭡니까? 무효다. 근데 첫 계약을 단절하면서 양육비, 생활비 지급 약정은 유효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혼인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뭡니까? 무효죠? 경업금지 계약. 경업금지 계약은 뭐냐면 내가 미용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평생 오픈 금지 이런 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자, 대한민국 어느 지역인도 못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경업금지 계약은 뭐라고요? 자유를 귀찮은 행위로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자, 사행적 행위, 도박, 채권, 채무는 뭡니까? 무효인데, 우리 자유를 귀찮은 행위에서 사회적 위반이 안 되는 게 해외 파견 근로자 있죠? 해외 파견 갔다 오면 회사가 경비를 대주잖아. 이 경비 반환 차원이지 뭡니까? 자유를 귀찮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생활에 기초된 사람의 처분 행위 갑니다.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 사찰이 어디에 있습니까? 임야 위에 있죠. 임야를 증여해버리면 사찰과 임야 소유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철거 문제 생긴다고.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는 뭐라고? 무효다 이 말이야. 104조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강박은 뭡니까? 취소죠.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이거 외울 때 됩니까? 강박은 사회질서 위반이냐 그랬을 때 이거 기억이잖아. 사회질서 위반은 시옷이잖아. 아니다. 강박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오케이?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강박은 비진의 의사표시입니까?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야. 강박은 비진의 의사표시입니까? 아니다. 이 비진의 의사표시는 뭡니까? 의사표시가 불일치인데 얘는 일치거든. 강박은 사회질서 위반입니까? 기억은 시옷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알겠죠? 그럼 나중에 이걸 때 뭡니까? 강박은 뭐 나올 거 아니야. 이 중간에 말했어. 지랄하고 사회질서 위반이냐 아니냐 나올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뭐라 해야 돼? 우리는 뭐라 해야 돼? 이 물결을 할 수 없고, 우리 말로 뭡니까? 경상도 지랄.
주절 할까요? 그래 되는 거지. 그래서 강박은 뭐라고 해놓고 그때 사이수 위반이다 하면 OX, X. 그래서 중간에 이건 안 읽는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딱 핵심 딱 해놓고 맨 끝에 가서 이렇게 딱 X. 강박은 비진을 살펴십니까? 나오면 또 중간에 또 주절이 있겠죠? 주저리 하니까 별로 이 액센트가 안 나잖아. 지랄 하면 바로 이제. 그죠? 근데 시험 칠 때 나중에 되면은, 시험 칠 때 되면, 또 이따가 쭉 주고, 지랄?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자동으로. 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따라서. 근데 재밌어요. 민법 하면 재밌다. 나중에 하면은. 왜? 딱 해놓고 끝에 중간에 할 때 뭐 지랄 쭉 지압 보고, 뭐 저 뒤에 가서 요거 하기만 하면 되거든. 알겠죠? 그래서 민법은 판례가 나오더라도 판례 전체를 이용 못 해요. 그럼 요 키 단어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한번 확인하면 돼요. 중간이니까 절대 못 바꾸거든. 그래서 중간에 못 바꾸니까 뭘 한다고? 지랄 한다고. 아시겠죠? 우리 지랄 하니까 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있었어요? 자, 남의 땅을 인지 사용 청구권 할 때 상린관계 할 때 있잖아. 뭐 땅을 사용한다든지 주의 토지 통행권 사용한다 그랬을 때 옆에서 사람이 뭐 지랄 한다 그랬죠. 입에다가 뭐 해야 된다고? 돈을 이어줘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 그게 납니까? 그때도 하셨잖아. 자, 그건 나중에 물권법 할 때 다시 한번 해줄게. 자, 그때 강박은 사이수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답니다. 자, 그 별표 해놨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5번 나오는 거. 허위에 근저당권 설정한 행위는 사이수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이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밑에 적어놔. 뭐라고? 둘이 짜고 근저당 설정한 거야. 통정 허위 표시지. 뭐가 아닙니까? 사이수 위반이 아니답니다. 자, 이거 조금 있다가 문제 풀면서 또 나옵니다. 자, 동계불법 30일에 기출해 놓으시고 30일에 기출. 동계불법은 동기는 뭘 하게 된 이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표시돼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시되거나 또는 알려진 경우에 사회질서 위반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표시되지 않는다고.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됩니다. 동기의 불법.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차고할 때 동기의 차고 나오죠? 그것도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중요분이 차고된다고. 알겠어요? 또 적어 놓자. 자, 어디 해놨냐면은, 자, 14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동기의 불법 밑에가 차고 밑에 놓고, 14페이지 보면은 동기의 차고 나옵니까? 자, 뭐 되거나 뭐 됐을 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사이수 위반이 된다 했죠? 됐시요? 됐잖아. 그 14페이지 밑에 있잖아. 우리가 14페이지에서 어디에 가장 별표해 놨어요? 동기의 차고. 차고 문제가 나오면 동기의 차고 시험에 안 낸 적이 없는데 작년에는 안 났어요. 그전까지는 5문제 나왔는데 10년도 6문제인데 5문제가 동기의 차고 무조건 지금 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알아야 됩니다. 동기의 차고는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나와있죠? 유발되거나 제공됐을 때도 중요 부분에 차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 옆에다가 동기의 차고 옆에다가 판소도 7페이지 참조 딱 해놓으면 돼. 자, 동기의 불법도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사회질서 위반이 된다고. 비슷하죠? 근데 어디서 했고 기억이 뭐 연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같이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기본적인 문제 웬만한 거 다 풀립니다. 자,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 2페이지에 이제 103조, 104조의 이제 위반인데, 자,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가 아닌 것은 돼 있습니다. 자, 보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4번 보니까 중간생략등기 나왔잖아. 우리가 금방 위에서 했네. 중간생략등기는 무슨 규정이었습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는 처벌은 되지만 매매는 뭐예요? 유효다. 들어봤죠? 맞아요? 단속 규정했잖아. 맞아요? 답이 몇 번이다? 4번입니다. 1번 어떤 일이 있어도 유인하지 않기로 약정.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행위죠. 사회질서 위반. 불륜관계 종료를 해조건하는 내연녀한 징역. 이 내연녀 옆에다 척. 알겠죠? 이 내연녀를 몰라가지고 저희들 물어보시는 분들 아주 곤란합니다. 진짜 곤란해. 아시겠죠? 곤란합니다. 이 내연녀 첩입니다. 불륜관계 종료를 해줬고. 자, 이게 뭐냐면 내연녀에게 첫 계약 맺으면서 내가 아파트를 줄 테니까 니하고 내고 관계가 끝나면은 이 아파트를 내한테 돌려달라는 내용이야. 쳐 죽이는 문제 이만한. 죽어 치 아프지. 맞죠?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3번은요. 무슨 가담? 다 아니고 우린 적극 가담 나오면 우리 어떻게 그랬어? 적극 가담 나오면 다음자 밑에다가 무효 적어버려야지. 그래서 유효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5번 공무원의 직무, 이것도 별표는 주고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에 10년 동안 5번 나왔습니다. 이거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특별한 청탁을 하고, 이제 공무원의 직무 이거 올해 또 나올 가능성 많아. 왜? 올해도 나올 확률이 높아. 왜? 공무원 지금 문제 많죠. 맞죠? 예. LH 공사 이런 것도 그렇고 문제 많죠.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했다. 이 금전과 뭐 된 겁니까? 그렇죠. 앞에다 적어놔요. 금전과 조건이 결부. 금전과 조건이 뭐 됐은 겁니까? 결부된 겁니다. 금전과 조건이 결부됐을 때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자,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을 한 경우 금전과 조건이 결부된 거죠. 맞죠? 자, 일단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은 사회질서 위반, 4번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처벌은 되지만 매매계약은 뭐예요? 유효지. 단속 규정.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갈게요. 2번 문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닌 것. 무효 아닌 거 고르냈네? 4번 봤던 거야, 안 봤던 거야? 빨리 봐. 4번 봤던 거야, 안 봤던 거야? 봤지요. 자, 그러면 무효가 아닌 것 골라보세요. 5번. 판소 때 우리 아까 발표해놨잖아. 핵심 단어 뭐야?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오케이? 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통정허위법입니다. 통정허위법이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5번이죠. 자, 2번에 1번 지문 갑니다. 과도하게 중한 무슨 약정? 위압벌 약정. 과도하게 중해야 됩니다. 위압벌 약정인데 과도하게 중앙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우리 기본서에 봐도 과도하게 중한 위압벌 약정 사회질서 위반이다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도박 자금 나왔죠? 사행적 행위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을 묶고 나야 돼. 3번, 4번이 뭐예요? 금전과 조건이 결부된 거예요. 소송에서 증언해 주는 대가로 통상이 용인의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겠다. 증언해 주고 내 1,000만 원 줄게, 1억 줄게, 이런 거 있죠?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되고 있어요? 자, 이제 감이 왔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재탕하면 돼. 자, 옆에 가면 돼요. 이제 3번 문제. 반사회질서 법률에는 무효인 것을 고르죠. 무효인 거. 자, 무허가 건물에 임대하는 행위. 무허가 건물 임대하는 행위는 유효죠? 유효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번.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책임하는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 맺었죠. 그럼 사회질서 위반.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 했습니까?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을 골라. 무효인 것을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야. 아닌 것을 X하면 되고. 그럼 기업부는 X지, 니은은 동그라미지.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안 틀린다. 뭐 무효 옳은 거 고르는데 틀린 거 막 하고 있잖아요. 옳은 거 고르는데 틀린 거 고르고, 틀린 거 고르는데 옳은 거 고르고, 옳은 거 고르는데 틀린 거 고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다 풀어놓고 뭐 답만 틀리게 만들고 이런 거 안 돼요. 알죠? 여러분이 실수가 적어야 뭐 이거 합격하는 거예요. 당락을 경제하는 건 한 문제 차이인데 뭐다? 실수가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있잖아요. 보면은 뭐 한 문제 차이, 두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차이 떨어졌잖아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차이 떨어진 사람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실수로 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실력은 비슷한데, 근데 딱 점을 합격한 사람은 가장 경제적으로 공부한 사람이고, 딱 점을 합격하신 분. 예? 진짜. 어저께 뭡니까? 우리 바깥에서 사오신 분이 작년에 있잖아요. 두 문제 차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두 문제 올라가서 딱 점을 합격했습니다. 복수 정도 두 문제 딱 올라가 합격했다니까. 그때 있잖아요. 자기가 다 쏠 분위기인데 안 쓰더라고. 진짜 작년에 두 문제 차이 떨어졌거든요. 2차를 1차는 합격했고 1차 점수 잘 나왔고 2차를 두 문제 차이 떨어졌는데 작년에 복수는 두 개를 인정해줬거든. 두 개가 올라가는 자기 대붙다고. 그래서 그 유명한 뭡니까? 딱 점을 합격했어요. 그 뭡니까? 신이 준 자격증이죠. 1년 더 해야 되는데. 맞죠? 예? 맞죠?
저희 밖에 있는 그 우리 와이프 이제 부원장 있잖아요. 부원장은 2개 차례 떨어졌거든요. 1개 올라가가지고 1개 차례 떨어졌어요. 속상하죠. 막 그랬어요. 물고 했는데 많이 달래줬어요, 제가. 알죠? 울고 난났죠, 뭐. 맞죠? 그런데 지금은 열심히 하잖아요. 네. 수업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자,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디귿번 보시면, 디귿번. 자, 니은번 맞다. 니은번 맞죠? 사회에서 위반입니다. 디귿번 가겠습니다. 변호사가, 자, 변호사인데 핵심 단어가 민사입니다. 자,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판례가 있습니다. 민사가 아니고 형사인 경우는 사회에서 위반이야. 민사의 성공보수 약정, 변호사 줄 거 놓고 민사소송,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 오케이? 자, 근데 밑에다가 뭡니까? 형사는 사회수 위반입니다. 민사가 아니고 형사는 사회수 위반. 자, 그 다음에 리얼번은 뭐예요? 리얼번. 금전과 조건이 또 뭡니까? 결부된 거지. 수사기관의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알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로 조건이죠.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금전과 조건이 결부된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것은 몇 번입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되네. 니은하고 리얼. 그럼 실수할 일도 없죠.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반사회 지서적 법률행위에 대한 무효가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억번의 핵심 단어 뭡니까? 강박. 그렇지, 강박. 강박 끝에 가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지요. 이거 했지요. 강박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그럼 기억번 무효가 되는 걸 고르셨으니까 기억번은 X죠. 자, 니은번 허위에 근저당하고 설정된 게 핵심 단어네. 그래서 우리 니은번 허위에 나오면 뭐예요? 허위에 근저당하고 나오면 X죠.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자, 디귿번에 다운계약서지. 다운계약서는 뭡니까? 처분은 되지만 유효죠. 매매 계약이. 그래서 다운계약서 디귿번 X. 다음 몇 번입니까? 자, 이런 거 뭐 기억, 니은, 디귿 다 난리뿌면 답이 한 개밖에 없어. 뭐? 그렇지. 우리 밑에 거 리얼번 안 읽어도 뭡니까? 답 나오잖아. 알겠어요? 박스형 문제가 좋은 게 뭡니까? 이게 지우고 보다 한 개 안 읽어도 한 개 몰라도 맞출 수 있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무슨 가담 나왔습니까? 리얼번에. 그렇지. 적극 가담. 또 핵심이다. 우리는 뭐 지문을 다 읽는 게 아니야. 적극 가담. 뭐요? 맞죠? 적극 가담. 다음 몇 번? 2번.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넘기시면 돼요. 이제 5번 문제 갑시다. 5번 문제. 반사회 지서적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자,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둘 다 법률행위시를 기준합니다. 103조, 104조 이거는 행위시를 기준합니다. 그럼 1번 맞아 틀려? 맞지요? 자, 그 다음에 2번 반사회 질서적 법률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하는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무슨 무효입니까?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사회적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맞는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4번 아까 봤던 거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맺으면 사회질서 위반. 됐어요? 자, 앞에 거 다 모르겠다. 5번 무슨 가담? 끝났잖아. 벌써 끝났잖아. 적극가담 나오면 맨 끝에 뭐야? 사회질서 위반이 된다 해야지. 알겠어요? 얼마나 쉬워. 맞죠? 우리 뭐만 알고 있는데 적극가담 알고 있는데 다 맞춰보잖아. 그 앞에 이게 1번, 2번, 3번, 4번 모르겠는데 5번에 확실하게 딱 그 강조했던 적극가담. 알겠죠? 적극가담 나오면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알겠어요? 이 30회 기출문제는요. 여기서 답이 5번 적극가담 나왔죠? 알겠죠? 또 명의신탁에서도 정답이 뭐냐? 80번 문제, 마지막 문제 정답이 명의신탁 했는데 적극가담 나왔어 또. 그거 뭐예요? 무효. 유효다 나왔거든. 그래서 30회 시험에는 적극가담 2분이나 냈어요. 알겠습니까? 그 출제원이 얼마나 적극가담 좋아하는지 몰라. 29회 때 나오면 계속 적극가담 나오고 있는데 왜 틀린지 이해가 안 돼 나는. 적극가담 나오면 어떻게 그랬어? 여기다 아예 적어 그냥
그럼 끝에 가서 유효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X. 아시겠죠? 이것만 알아도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중매매, 점유취득시효, 명의신탁에서 무슨 가담 나오면 적극 가담 나오면 무조건 끝에 가서 뭐야? 무효. 되겠어요? 우리 뭐 알든 말든 몰라도 돼. 뭐 하면 돼? 맞추면 돼, 그냥. 맞죠? 맞춰 합격만 하면 돼. 알겠죠? 정말 공부를 하고 싶다. 저희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대학교 가서 진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법을 한번 정황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알겠죠? 네.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법 전공하고 싶다. 오시면 돼요. 제가 정황 좀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소개를 딱 해드릴게요. 교수님인데. 서울대 나온 교수님한테 바로 배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등록금이 좀 비싼 거 아시죠? 근데 자 봅시다. 자, 그래서 5번에 틀린 것은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단어 안에 안 읽어 우리는 다. 우리 중간에 뭐랬어요? 무슨 지랄? 지랄이야. 적극 가담 끝에 가서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오케이? 이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 그래서 뭡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민법은 테크닉만 있으면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알죠? 내용 물어봐도 잘 몰라도 그냥 테크닉 이거다. 적극 가담 무효다. 알겠죠? 됐어. 자, 그다음에 6번부터가 이제 뭡니까?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고 불공정 법령이. 사회질서 위반에서 불공정한 법령이다. 자, 우리 판소 노트 몇 페이지입니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판소 노트 9페이지 비시고 기초문제 책 갖고 있으면은 289페이지 보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촬영 때문에 뭐 책 얘기한다 그랬죠? 알고 있죠? 얘기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요것만 보면 돼요. 자, 우리면 이제 문제 보기 전에 판소노트 9페이지 내용 봅니다. 불공정한 법령에 갑이 변호사하고 을이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이 구속돼 있어. 남편을 빼내기 위해서 변호사를 만나러 갔는데 자, 돈이 있냐? 돈은 없대. 전업주부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30 몇 년 전에 아파트 1억이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지금은 20억 넘어가지요. 강남의 아파트. 자, 그래서 1억짜리인데 얼마 매매했습니까? 3천만 원 매매했잖아. 맞죠? 둘이가 원해서 법률행위인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공정해 불공정해? 그래서 타이틀이 법률행위인데 불공정한 법률행위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우리 타이틀이 이해가 되고 이 내용 전체가 이해가 되면은 끝나는 거야, 게임은. 그래서 둘이가 원해서 매매 계약을 했지만 공정하지 못할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고 무효인데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가장 중요한 건 밑에 위에다 적어놨어. 무효행위 전환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24회 때부터 30일에 7년 동안 시험 문제가 5번 나왔습니다. 왜? 13년도가 판결이 떨어졌거든. 그게 판결이 떨어져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주기차에 내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공정하게 막 바꿔서 전환해서 유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가장 중요합니다. 별표를 3개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각각 을 사이 관계로 갑니다. 객관적 요건이야. 급부 1억짜리 부동산을 줬는데 반대급부가 3천만 밖에 안 했죠? 그래서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되고 언제 기준합니까? 법률 행위시를 기준한다. 자, 사회질서 위반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언제 기준? 법률 행위시를 기준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입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을의 주관, 갑의 주관이야. 을 상태가 어떤 상태야? 궁박, 경솔, 무경험해야 되잖아. 맞죠? 자, 그러면 궁박은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인 거 포함된다고 적어놨겠죠? 자, 그리고 궁박, 경솔, 무경험 옆에 적어놨겠지. 모두 X 해놨죠? 모두 갖출 필요는 없고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해놨지요? 해놨을 겁니다. 자, 무경험은 24회 때 나왔던 겁니다. 24회 때하고 2번 나왔어요. 일반 거래 경험 부정입니까? 특정 거래 경험 부정입니까? 일반 거래 경험 부정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폭리자 여기서는 을이 아니고 누굽니까? 변호사죠. 폭리자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악의가 있어야 되고 입증은 누가 합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합니다. 여기서 누가 합니까? 전업주부지. 을 갖다 놓고 맞죠? 전업주부가 한다. 그래서 밑에 입증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그 밑에 적어야 돼.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 X 무조건 뭐 해야 돼? 입증해야 돼. 됐어요? 됐습니까? 자, 됐고. 자, 효과입니다. 효과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행한 후에는 어떻게입니까?
자, 이 경우에는 폭리자가 준 급여는 폭리자가 폭리자가 여기서 누구였어요? 변호사잖아. 변호사 밑에다가 폭리자 해놓으시고 폭리를 채했으니까 폭리자가 준 3천만 원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 못합니다. 옆에 적어놨죠. 불법 원인 급여. 자, 피해자가 준 급여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무효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답니다. 자, 적용입니다. 자, 네 번째 적용. 경매는 적용돼 안 돼? 경매는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 밑에 가서 무상행위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왜 경매는 안 돼? 경매가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법률행위 아니고 법률 규정이라고. 자, 그럼 무상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뭐랬어? 급부는 있는데 반대급법. 무상행위가 대표적인 뭐야? 밑에다가 돼 있잖아. 증여돼 있죠. 증여돼 있죠. 증여는 공짜로 급부는 있는데 반대급부가 없잖아. 물론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노력해야죠. 잘 드려야 되지. 많이 챙겨드리고 맞죠? 그런 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반대급부 하는 게 있다 없다? 없거든. 그러면 증여는 급부는 있는데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이 요건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낼 수가 없지. 그래서 적용돼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래서 경매나 무상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독행위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채권의 포기 이런 것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옆에다 이거 해놔야 돼.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했죠. 입증해야 되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했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락에 문제 풀러 갑시다. 됐죠? 그래서 오늘 있잖아요.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조금 민법 총칙이 자신감 좀 생겨요. 알죠? 달라져요. 그래서 월요일에 왔는데 안 들은 사람하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알죠?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아셨죠? 다릅니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안 듣고 뭐 아나 물어보면 몰라. 맞죠? 적극 가는데 뭐 아나 이러면 몰라요. 걔들. 아시겠죠? 그래서 안 오신 분들은 얘기도 듣지 마. 알죠? 근데 내가 또 마음이 시가 안 돼. 이 강의에 있는 거를 무료로 하잖아. 내가 동영상 올려놓을게. 그거라도 좀 보라고 해주세요. 애가 시가 안 돼. 알겠죠? 자, 봅시다. 됐죠? 그래서 나중에 또 이거 못 보신 분은 그 유튜브에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된다고 하시고, 개론은 무료로 안 올려요. 알겠죠? 올려놨다가 특강 안 듣고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들이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뭐 하더라도 유료로 판매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저하고 선생님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내가 무료로 막 올려놔요. 보라고 제발 좀. 애가씨가 안 돼. 맞죠? 우리 새끼들 합격만 해야지. 맞죠? 그래가 뭡니까? 새끼 알 까야 되잖아. 캐리법하고 까주세요. 알겠죠?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자, 가서 자, 문제 풀어 갑시다. 3페이지에 6번 문제부터 갑니다. 이제 불공정한 법령이 연달아 갑니다. 불공정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그래 시험 문제 나오면은 지문 읽을 때도 문제도 불공정한 법령이 맞는 거 틀린 거 확인하면 돼. 이 중간에 또 뭐야? 지랄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도 어떻게 해야 돼? 불공정한 법령. 이런 연습을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엄청 합니다. 자, 불공정한 법령 줄 거세요. 그리고 이제 오는 거 틀린 거. 자, 이렇게 해야 돼. 틀린 거 나오면 여기 X 해야 돼. 왜 이렇게 하냐면은 여러분이 1번 지문 읽고 2번 지문 읽고 3번 지문 읽으면 딱 읽고 난 다음에 옳은 거 그랬지 틀린 거 그랬지 다시 또 올라가거든. 다시 또 읽고 있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 딱 보면 아 틀린 거구나. 막 옳은 것은 어떻게 돼? 옳은 것은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경험하게 문제 풀다가 1번, 2번, 3번 틀린 거 그랬어. 말 옳은 거 그랬어. 다시 또 읽거든. 그러면 이제 바로 봤을 때 이게 딱 볼 수 있도록 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이게 무슨 내용이냐? 불공정 법령인데 틀린 거 고르라 이 말이야. 나머지 읽어볼 필요 없어. 알겠죠? 자, 문제 판다. 불공정 법령 줄 거 놓고 틀린 거 X 딱 해놓고. 자, 그럼 1번 무경험 맞습니까? X죠. 자,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지 이래야 되죠. 특정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예, 바뀌었죠. 예, 1번 틀렸습니다. 1번 정답. 오케이? 바로 답 맞추고 가야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령이 딱 줄 거 놓고 궁박, 경설, 무경금 중에 어느 하나만 있어야 되죠? 그래 됩니다. 그러면 2번 맞죠?
자, 그럼 3번. 법률 행위가 현재의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끝에 가서 추정돼야 안 돼. 그렇지. 핵심 단어 끝에 추정돼야 안 돼. 안 돼. 안 돼. 됐어요? 입증해야 됐지? 그 얘기고. 4번. 불공정한 법률의 불이익을 입은 당사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더란 부재소합이 불공정한 법률은 절대적 무효잖아.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무효를 다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은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무효. 맞죠? 그 다음에 5번은 취지, 목적입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무용을 이용한 폭행을 규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1번 무경험이라는 것은 뭡니까? 특정 거래입니까? 일반 거래입니까? 일반 거래 경험 부정을 이해하지 특정 거래 경험 부정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해야 되는데 바뀌었죠? 1번 틀렸습니다. 자, 옆에 가서 7번 문제 바로 갈게요. 불공정한 법률이 틀린 것 1번 어떻습니까? 자, 궁박은 심리적인 것 포함되죠? 경제적, 심리적, 정신이 다 포함된다고 했고 2번은 불공정한 법률에 줄 꺼놓고 정리에 적용돼야 안 돼. 왜 안 된다 했어? 급부는 있는데 반대급부 없다 했잖아. 급부와 반대급부자 현전 차이가 있어야 불공정하다고 따진다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2번 X, 3번 무효행위 전환돼 안 돼? 된다 했죠. 3번 맞고 불공정한 행위 무효행위 전환 된다. 그 다음에 4번 대리 파트에서는 궁박은 누구 기준? 자, 중요하다 그러죠. 판소부터 적혀있죠. 궁박은 누굽니까? 궁박 나왔잖아. 비읍이죠. 본인 기준. 경무대 경솔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기준. 경무대 이렇게 하면 돼. 비읍 기억하든지 경무대 기억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험이 잘 나온다고 그랬죠?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래서 경무대니까 맞죠?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맞습니다. 5번 경매죠? 경매는 적용돼 안 돼? 안 되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불공정한 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정답 몇 번이었습니까? 2번 증여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해야 되고. 자, 8번 갑니다. 1번 경매 적용돼 안 돼? 안 되죠? 자, 2번 무상행위 적용돼 안 돼? 1번, 2번 위에서 나왔던 기출지문 아닙니까? 3번 어떻습니까? 위에 또 나왔던 거네. 무효행위 전환된다 안 된다? 전환될 수 있다. 자, 대리는 궁박 본인 기준 몇 표 틀리면 안 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이 15회 때부터 해가지고 시험 총 5번 나왔던 겁니다. 비읍 알겠죠?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무경은 대리인 기준. 기본서 찾아보면은 거의 별표 떡칠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했거든. 외워야 된다고. 알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4번입니다. 5번 갈게요. 언제 당시라고 했어? 법률 행위 당시, 체결 당시에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궁박은 본인 기준. 궁박하니까 비음 딱 기억나죠? 궁박은 본인 기준. 딱 기억하셔야 돼요. 판례를. 자, 9번 문제 갑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또 나왔다. 자, 1번 맞아요? 틀려요? 이제 좀 읽으니까 편해지죠 지금? 1번 맞습니다. 2번은 또 편해지죠? 무경험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정을 만다. 맞죠? 3번은요? 궁박 나왔어. 본인 기준이죠? 그거 다 기준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법률행위 당시. 맞죠? 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언제 당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했죠? 103조, 104조 둘 다 무슨 당시? 법률행위 당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차이. 자, 무슨 요건이었어? 객관적 요건이었어? 주관적 요건이었어? 객관적 요건이잖아. 객관적 가치를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적이 아니고 뭐라고?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용음정을 무용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슨 요건이야?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차이는 객관적 요건이잖아. 알겠죠? 주관적 가치가 아니고
객관적 가치였다고 판단합니다. 5번 틀렸습니다. 됐어요? 자, 됐다. 망했다 이제. 맞죠? 이제 요 정도 정리하고 시험장 가면 다 맞춥니다. 아시겠죠? 요 단음별 문제집은 보면은 여기 나오는 지문들 있죠? 여기 나오는 지문에서 섞어서 만들어서 넣는 이게 단음별 문제예요. 알죠? 민법은 기출 지문이 가장 중요하다. 알겠죠? 네, 됐어요. 그 다음 밑에 가서 10번 문제.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자, 답이 몇 번입니까? 자, 1번에 통정의 표시 무효죠. 상대적 무효인데 무효야. 2번 전매 제한, 주택법의 전매 제한 위반했다. 전매 제한 금지는 처벌되지만 매매는 뭐예요? 유효입니다.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의 전매 제한 규정은 2번 옆에다가 단속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학교법의 기본재산 처분 아까 했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사립학교에서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없이 한 행위는 뭐가 됩니까? 무효. 도박, 채권, 채무 4번이죠. 무효죠. 자, 5번 많이 봤던 거 아닙니까? 많이 봤다. 에?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공무원 난리 났잖아. 공무원들 난리 났죠. 그 사회에 올해 어떤 분이 따라서 그 지문이 나옵니다. 또 공무원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렇게 했겠지. 자,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내용을 하는 약정. 자, 금전과 조건이 결부된 거죠.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무효 아닌 건 몇 번? 2번입니다. 전매 제한. 주택법의 전매 제한 금지는 처분은 되지만 매매는 유효다. 됐어요? 자, 그리 됐고. 자, 이제 11번 문제 갑시다. 작년 문제. 자, 이만큼 정리하고 갔어요. 1번 맞아 틀려. 마했다 아이가. 맞죠? 무행위 전환 규정은 불공정한 분야에 적용될 수가 있다. 자, 2번 마했다 아이가. 경매는 적용돼 안 돼? 경매 줄 거 놓고 그때 적용되지 않는다. 됐죠? 자, 3번 많이 봤다 아이가. 이거 시험에 5번 나왔다 이제 10년 동안. 허위의 근저당 설정에는 사실상 위반이 아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3번 틀렸네. 허위의 근저당 설정 사실상 위반이 아닌데 무효이다 했으니까 X죠. 답이 몇 번? 3번. 이거 기출문제 앞에 정리하고 갔으면 다 맞췄죠? 정리했잖아. 작년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상대방이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표시되거나 알려졌는데 무슨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졌을 때는 사실상 위반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다. 4번 맞죠? 상대방에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맞지요? 그 다음에 5번. 자, 이것도 아까 봤던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자, 그러면은 11번 문제는 전부 기출지문에서 만들었네. 됐죠? 자, 그래서 항상 마지막 30일 기출문제는 앞에 정리도 하고 맨 끝 딱 집어넣는다. 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우리는 기출문제만 정리하면 돼요. 나중에 이 기출문제 정리를 계속 읽고 갔지만 여러분 시험장 가기 전에 반드시 또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은 OX 지문. 알겠죠? OX 지문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 이 지문 보면은 난 문제 딱 보면 답이 3번, 2번, 1번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워낙 많이 봐가.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이 각각의 지문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는 뭐 보면 된다고? OX 지문 보면 돼요. 아시겠죠? OX 지문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OX 지문에 거짓말 아니고 여기 OX 지문에 맨 끝에 가면은 맨 끝에 보면 정복, 합격, 성공 뭐 나와 있고 거기 보면은 여기가 95%는 이 지문이 다 나옵니다. 알겠죠? 적어놨잖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기출 OX 지문제에서 적정 지문이 95% 이상이 된다고.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 반복해내서 이제 반복하여 내 것으로 만들면 민법을 그냥 득점이 아니고 고득점 한다고. 아시죠? 여러분 합격을 기원한다고 했고 개념법학 원장 저 이름 해놨잖아. 맞죠? 원장 올림 해놨단 말이야. 됐어요? 네, 됐어. 그래서 이제 OX 지문이 중요하다. 다시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 몇 번이었습니까? 자, 11번 문제 풀 때 어떻게 했어?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나왔지? 사실상 위반이 아니다. 이 아니다 이게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반이 아니다. 이됩니다. 어디가 잘못됐다고?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103조가 아니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표시 무의 원칙에서 보는데, 자, 우리 판서 노트의 10페이지를 핍니다. 10페이지.
법률행위 해석 나옵니까? 법률행위 해석인데 해석은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과 보충적 해석이 있죠.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표의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규범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적 해석은 내심의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누구의 내심의 효과의사입니까?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 규범적 해석은 누구? 상대방 입장에서 겉으로 드러난 표시행위를 맞죠? 그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표시행위를 겉으로 드러난 표시행위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규범적 해석이고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문제를 한번 봅니다. 4페이지에 1번 문제 갑니다. 갑이 자기 소유 고아가 이거 이해 안 되고 저희 때 오시는 분인데 한자가 오래된 그림 적으나 또 몰라가 내한테 물어보는 고아가 뭔데요? 물어보면은 고아가 아니고 고하야 오래된 그림입니다. 한 점을 을에게 960만에 매도할 의사를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 얼마 적었어? 690만 원. 기시돼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서 핵심 다 나왔어. 갑의 진위를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자료가 없어서 표시한 대로 690만 원대로 그대로 성립하는 거 보는 해석 방법이 뭡니까? 자,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 무슨 해석 방법? 규범적 해석이지. 자, 이 문제를 모의고사 문제 바꿔서 낸 적이 있습니다. 갑의 진위를 알아서 690만 원이 아니고 960만으로 보는 해석 방법은 뭡니까? 그때 되면 자연적 해석이야. 갑의 진위 알아서 960만 원 되면은 자연적 해석이고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해석 자료가 없다 했잖아. 표시한 대로 그대로 해석되면은 표시한 대로 690만 그대로 성립하는 걸 보면은 무슨 해석입니까? 규범적 해석이야. 답이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이해됐어요? 그 갑의 진위를 알아서 이 문제 병행해서만 된 거야. 갑의 진위를 알아서 960만 원 성립하는 걸 보는 해석 방법은 무슨 해석입니까? 자연적 해석이고 표시한 대로 690만 그대로 진위 알 수 없어가지고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무슨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제 넘기고 넘기면 이제 2번 문제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입니다. 자, 판서 노트에 10페이지에 밑에 있죠? 그림 있지? 자,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19회 때 시험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회 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각각 을이 무슨 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X 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Y 토지로 잘못 표시를 했지. 맞아요? 자, 이게 오표시 무해 원칙입니다. 그럼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 성립합니까? X 토지에 대해서 계약 성립하고 Y 토지는 잘못 등기가 됐잖아. 원인 무효에 등기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X 토지에 승입하고 을은 갑에게 X 토지에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X 토지에서 계약 승입하기 때문에 착오로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Y 토지를 원인 무효 등기인데 이걸 다시 병이 등기했다 하더라도 병은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여기 끝이야.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5페이지에 2번 문제로 바로 갑니다. 갑은 을 소유 X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에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다. 자, 무슨 토지 합의했어? X 토지 합의했지? 체크하고 있어 지금? 자, 그래서 X 토지를 임차했다가 X 토지를 매수하기로 했어. 근데 계약서에 무슨 토지 잘못 표시했다고? 그렇지. 이 지문 딱 읽으면은 딱 읽었을 때 이게 오표시 무해 원칙이다. X 토지에 합의를 했는데 잘못 표시해서 Y 토지를 표시했다. 딱 나왔죠? 그러면 오표시 무해 원칙이다. 자, 그러면 머릿속에 무슨 토지 성립합니까? 그래서 1번 맞아 틀려? 정답. 끝! 맞죠? 그래서 매매계약은 X 토지 유예하게 승인한다. 이게 정답이죠. 이건 뭐 가불병정이지만 이건 뭐 10초 만에 끝내버려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2번 틀렸지. Y 토지가 아니고 X 토지 고쳐야 되고. 자, 3번 X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성립하지만 착오로 취소할 수 끝에 X 토지에 대해서 계약 성립하기 때문에 착오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오표시 무해 원칙은 합의한 X 토지에서 계약 성립하기 때문에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이게 판례야. 이해되고 있어요? 자, 3번 X입니다. 4번 틀렸죠? Y 토지에 대해서 승인한다는 게 아니고 X 토지 승인하죠. 착오 취소할 수 없다고 고쳐야 됩니다.
5번 틀렸습니다. 완전 틀렸어. X 토지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딱 읽고 갑을 병정이지만 그냥 바로 다 찍고 가봐야 되는 거야. 이것도 10초짜리 문제예요. 10초짜리 문제. 자, 그럼 답이 2번의 답 몇 번?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매매로 갑니다. 자, 이중매매. 자, 우리가 어디 가냐면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네,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따라와야 돼. 따라오고, 제가 월요일 되면은 요거를 다 올려놓을 거예요. 동영상 강의를. 알겠죠? 그래서 월요일 이후로부터 제가 월요일 날 뭡니까? 이 수업 안 오신 분들 있잖아요. 쫑꼬를 주고 막 뭐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극받아서 수업 들을 수밖에 없거든, 동영상. 알겠죠? 그래서, 우리 뭡니까? 갤버파운에 제가 기출문제 해가지고 민법 총칙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저도 마치고 가서 뭡니까? 집에 가서 애들하고 좀 놀고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월요일날 올릴 거예요. 월요일날, 월요일부터. 그래서 왜 빨리 안 오느냐? 늦게 들으시면 내 마음이야. 듣든 말든. 맞죠? 네. 여러분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맞죠? 네. 그래서 월요일날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졸 수 있어. 조는 부분은 다시 그 부분 찾아서 동영상 좀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알죠? 돈을 안 받을 테니까 나중에 합격생으로 한 명씩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시다. 이제 갑시다. 자, 무슨 매매다? 이중매매야. 매매를 몇 번 했어? 그렇지. 이게 이중매매야. 누가? 매도인이 매매를 몇 번 했다고? 2번 했어. 그래서 이중매매야. 이게 얼마나 쉬워. 그래서 민법은 이해만 되면은 다 법조는 다 외워지고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갑이 갖고 있는 이 토지를 매매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제1 매수인 맞아요? 제1 매수인. 이 사람은 제2 매수인이다. 그림 이랬죠? 자, 이중 매매 형태가 문제 나오면은 항상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는데 장가에 받았는데 등기를 예인때 넘겼다. 이렇게 나온다, 문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 딱 읽었을 때 이거는 이중 매매. 이거는 오표시무의 원칙. 이건 사회질서 위반. 이거 불공정 범행이. 바로 딱 감이 딱 잡혀야 바로 풀리는 거야. 알겠어요? 자, 갑시다. 이렇게 된다고. 자, 문제 풀게요. 자, 24회 문제는 뒤에 봐야 됩니다. 해석이 관련돼 있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2번 문제를 풀 건데 보기 전에 자, 마무리 정리를 하고 갈게요. 8페이지. 자, 그림 그대로 있죠? 자, 정리하러 갈게요. 자, 첫 번째가 내용이 뭡니까? 이중매매는 원칙이 뭐예요? 우리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여러 명하고 계약할 수도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유효인데 무슨 가담하면? 그렇지. 적극 가담 나오면 위험이죠? 무효다. 됐어요? 틀리면 죽음이다. 별표 떡칠이네. 떡칠. 적극 가담. 아시겠죠? 자, 됐어요. 자,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이중매매를 했는데 제2 매수인이 어떻게 되냐? 선이다가 뭐야, 선이? 제1 매매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선이야. 알았다는 게 뭐야? 악이. 둘 다 취득이야. 그런데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뭡니까? 을은 자, 이렇게 취득했는데 을은 내한테 팔기로 했는데 얘가 내한테 팔아붙잖아. 그럼 불법행위에 대한 무슨 배상 청구합니까? 손배 청구한다.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는 누가 합니까? 을이 누구인테 갑에게. 이렇게 해놔셔야 돼. 됐어요? 불법행위는 손배. 그리고 또 불법행위 밑에 손배인데 채무 불이행이죠? 5월 1일 날 계약하고 5월 15일 날 중도금 지급하고 6월 날 잔금 주면서 이전하기로 했는데 이전된 게 안 되잖아. 얘 등겨가지고. 맞죠? 그 채무 불이행에 의한 무슨 배상? 손배도 됩니다. 밑에 적어 놓으시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데 무슨 가담하면은 적극 가담하면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자, 적극 가담해가지고 이 매매계약이 적극 가담해가 무효가 됐는데 다시 정의인한테 넘겼다. 이 사람 선이라 하더라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은 다시 받았으니까 전득자. 이 전득자라 하더라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뭐를 부문하고 취득 못합니까? 선이 악의를 부문하고 취득 못합니다. 자, 그리고 얘가 직접 말소합니까? 대의 말소합니까? 얘가 가서 말소해달라면 얘가 뭐랍니까? 네 눈대 한다 했지. 얘하고 계약 쓴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얘하고 쓰고 얘하고 썼잖아. 그래서 누굴 대위해야 돼?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해야 되지 직접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입니다. 그게 이제 뭡니까? 세 번째 내용이고.
자, 네 번째 내용이 아까 선의, 이 정은 선이든 악이든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전득자는 없는 거. 다섯 번째가 뭡니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채권자 취소권이 뭐야? 자, 이중매매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거는 적극 가담했을 때 무효가 되잖아. 그러면은 사회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사회 행위가 아니다고요. 그래서 개인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서 통정 허위 표시에는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자, 밑에다가 BUT는 알죠? 그러나 제가 적어 놓으시고, 자,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자, 둘이 짜고 넘기니까 채권자 해하는 행위 하잖아. 그럴 때 채권자 취소권이 되는데 여기서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판례가 됐어요? 끝났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갑시다. 자, 5페이지에 2번 문제입니다.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명에 핵심 단어 나왔어. 무슨 가담? 적극 가담.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매매? 이중매매인데 적극 가담이다. 그러면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1번 보면 OX 무효죠? 2번 을은 병에게, 자 이겁니다. 을이 병에게 이전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지. 왜 없습니까? 얘가 이전등기 해달라면 얘가 뭐라면 네 놈대 일한다고 계약서 쓴 적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못해. 뭐 해야 돼? 대위해야 돼. 그래서 2번과 3번 묶어놔야 돼. 직접은 안 돼도 대위해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지. 이해되고 있어? 자, 2번 3번 됐고 4번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등한 정의 선의 이러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거잖아. 이거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정답 몇 번? 4번. 5번 을이 각과 병사의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 끝에 핵심 단어 있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에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줬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적극가담이라는 말을 안 해놨어. 이중매매를 했다는 얘기야. 맞죠? 갑이 을에게 계약권 중도금 받았는데 등기를 병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극가담 말이 없죠? 그러면 지문에 들어간다고 이제 적극가담이.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누가 취득합니까? 적극가담이 없으니까 병이 X 토지를 취득한다. 맞지요? 1번 맞죠?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최고 없이 가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보세요. 5월에 계약금 주고 15월에 중도금 주고 6월에 자금 주고 이전등기 해지를 했는데 얘한테 등기가 없었다. 그럼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맞죠? 자, 이행 불능이 됐죠? 무슨 불능이 됐습니까? 얘한테 등기를 넘겨가지고 무슨 상태야? 이행 불능이야. 뒤에 가면 배웁니다. 이행 불능이 되면 최고한다 안 한다? 최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옆에다가 무슨 불능? 이행 불능입니다. 조금 어렵게 하려고 이행 불능 내용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행 불능으로 자, 등기를 병 앞으로 넘겼으니까 이행 불능 상태죠. 그러니까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2번 맞죠? 3번은 무슨 가담? 적극가담. 을이 병에게 직접 할 수 있어 없어? 적극가담 했는데 을이 병에게 직접 이전등기 해달라고 할 수가 없답니다. 말소등기 해증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적극가담 줄 거 놓고 을이 병을 상대로 직접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뭐는 된다 했어? 대위인 된다 했지. 자, 4번 갑니다. 각과 병의 계약이 사실수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럼 적극가담 했다는 얘기지. 적극가담 했다는 얘기야. 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전득한 정이 선이라더라도 취득하지? 또 나왔잖아 봐. 취득하지 못한다고. 자, 그 다음에 5번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그 엑스토지를 매수하면서 배명에 무슨 가담 또 나왔어? 적극가담.
적극 가담하면은 받은 사람이 있다.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그 사정을 모르는 선이라 하더라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갈게요. 갑은 자신의 부동산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주등을 지급받았다. 그 후에 자, 또 무슨 가담 나왔어? 적극 가담해가지고 병합을 했는 거야. 됐습니까? 자신 명의로 병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틀린 것은 돼 있는데 자, 1번 맞나요? 을이 병에 자, 이잖아. 이거잖아. 또 나온다 봐라. 항상 나오는 게 을이 병에게 이전되기 충고할 수는 없다. 맞죠? 자, 2번. 을은 병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손배충할 수 있다 했죠? 있고. 을이 병에게 둘이 적극 가담했으니까 불법 행위 손배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여기 사실이 없다가 아니라 없다인데 자, 여기서 아까 뭐까지 지급했다 그랬어요?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했죠? 그럼 이행 착수가 된 거야. 그럼 배액 상환하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해지할 수는 없다 했으니까 맞고. 4번.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는 없다. 무슨 가담했으니까? 적극 가담했으니까 절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이 5번이죠. 만약 선의의 정의, 자, 이겁니다. 선의 정, 이겁니다, 이거. 적극 가담한 상태잖아. 선의 정의라도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만약 선의의 정의 X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각과 병가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정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자, 그러면 우리가 25회 때부터 쭉 나왔던 문제 시험의 정답이 대부분 뭐예요? 적극 가담에 무효가 됐을 때 이 사람부터 다시 받은 사람이 선이라 하더라도 취득할 수 없다. 이 답도 이거죠?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답이 몇 번이었습니까? 5번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앞에 1번 문제 한번 풀었죠? 자,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렵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5페이지의 1번 문제. 갑은 을에게 X 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원. 자, 제곱미터당 98만원. 98만원이죠.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계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원 기재했다. 자, 89만원. 여기 이제 기재가 됐습니다. 여기 됐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을이 승낙을 하였다. 그 후 X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원 폭증하자. 158만원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폭증을 하자 갑이 병에게 X 토지의 제곱미터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 해줬다. 무슨 매매입니까? 이중 매매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요렇게 하기로 했는데 요렇게 했잖아. 맞죠? 그리고 얘한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에 가는 내용부터 들어갑니다. 일단 1번 맞습니까? 사기 아니죠? 무슨 매매입니까? 이중 매매는 원칙 뭐예요? 유효. 자, 그럼 1번 맞아 틀려? 맞죠? 2번 각각 을사의 매매 계약이 특별한 사정이 없나 제곱미터 89만원 승인한다. 자, 얼마 기재했다고? 98만원 하려 했는데 89만원 했죠?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범적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2번 맞네? 3번은 또 나왔다 이거. 지겹다 이거. 자, 10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중 매매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얘가 얘한테 말소할 수가 없다 이거잖아. 항상 이거 내네. 응? 그러면 3번 맞아요? 맞고. 4번 만일 각각 을이 제곱미터당 98만원에 합의하였으나 제곱미터당 89만원 기재되었다면 오표시 무효 원칙이다. 갑은 착오를 취소할 수가 없다. 맞죠? 네, 맞고. 자, 이거 앞에 거 다 모르겠다. 근데 5번 질문에 무슨 가담 나왔어? 적극 가담 나왔어. 정의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우리가 지금 24회 때부터 지금 계속 뭡니까? 8년 동안 네 문제죠, 네 문제. 네 문제 맞나요? 네 문제 나왔다. 네 문제 나왔는데 자, 정답이 뭐예요, 전부 다? 이거지. 적극 가담 무효가 되는데 이 사람이 선이라서 취득할 수는 없다. 맞죠? 24회 때 문제의 정답도 5번 질문이에요. 맞아요?
네, 그됩니다. 자, 그러면 적극 가담했을 때 무효니까 얘가 포인트다. 정의 선이라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의를 했어요. 자, 했고. 자, 이제 6페이지 넘기셔가지고 비진의 의사표시도 좀 쉬었다 할게요. 네, 비진의 의사표시들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5십니다.